자, 요거 설계할 때 앞서서 좀 빼먹었던 게 요거 콜레이트 지정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콜레이트는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 컬럼 또는 테이블의 정렬, 비교, 정렬 규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 그때 정렬 규칙을 말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한글, 물론 이메일 패스워드에 한글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뭐 제너럴 CI 이렇게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이메일을 우리가 아이디로 쓸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렬 규칙 중에서 대소 문자는 구분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유니크가 들어갔는데 유니크 속성이 반영이 안 되겠죠. 대문자 하나가 서로 구분이, 그렇죠? 구분을 해줘야지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됩니다. 아니면 대문자 이메일도 등록이 되고 소문자 이메일도 등록되고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꼭 대소문자 구분하는 걸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물론 컬럼 디파인드에다가 아예 뭐 낱널이랄지 유니크 한꺼번에 싹 등록하셔도 됩니다만 일일이 이렇게 유니크 아까 설정했던 거 뒤에다가만 추가적인 옵션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주요 특징은 컬럼 데피니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의하는 거, 직접 정의하는 거에는 데이터 타입을 필수로 포함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좀 바꿨어요. 그리고 롤, 아까 얘기했는 롤은 제가 시큐리티 적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구성했었으니까 구성되어 있는 거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고, 물론 DB 세팅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한데, 그렇죠.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콜레이션이라고 해서 명사형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조합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버의 기본값은 지금 제너럴 CI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거 유니코드 CI로 변경해 놓은 거거든요. 물론 지금 아마존 DB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미터 그룹에다가 설계한 거 있잖아. 거기 있는 놈이 자동으로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너럴 CI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는 게 나오냐, 둘 다 인코딩 정보이긴 한데요. 영문자, 전체적으로 테이블 정보에 영문자하고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제너럴 CI 쓰시는 게 맞으세요. 물론 한글도 제대로 반영이 되긴 합니다만, 유니코드 CI인 경우에는 우리는 한글을 많이 적용하고 있잖아요. 한글 인코딩. 그러니까 다국적 언어 코드 쓰실 때는 유니코드 CI 쓰시는 게 훨씬 더 정확도 면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코드 CI 쓰시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다. 추가적으로 한번 안내해드리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유니코드 CI 쓰고 있습니다. 근데 속도 면에서는 얘가 훨씬 더 빠르다. 제너럴 CI가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메모리 처리하는 것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방식도 다르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글 기준으로 봤을 때 유니코드 CI가 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뭐 패스워드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뭐 적용하실 때 한글은 안 들어가면은 거기 특정한 필드에 따라 여러분들이 제너럴 CI나 이렇게 변경해서 쓰시면 돼요. 한글이 안 들어가요. 뭐라고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콜레이트를 통해서, 이건 동사형이고 앞에서는 콜레이션 명사형이고, 그지? 콜레이트 속성을 통해서 제너럴 CI, 여기는 죽어도 한글이 들어갈 일이가 없어. 그러면 그렇게 세팅하셔도 나중에 검색할 때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특수문자가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영문자 숫자 조합이다 하시면은 제너럴 CI 한글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유니코드 CI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유니크 속성이고 대소 문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bin 적용했다. 이 정도로만 구분하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회원가입 로직부터 먼저 쭉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회원가입, 그 다음에 회원 수정. 회원 수정할 때는 뭐 비밀번호 수정 정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상을 하고서 만들어야 되겠죠. 서버 꺼놓고 만들게요. 컨트롤러에다가 우리가 회원 처리하는 거니까 유저라고 할게요. 자, 클래스 유저
컨트롤러 만들고 처리하는 로직 도 구성할 거고요. 저희는 API 서버이기 때문에 네, 리액 REST 컨트롤러 구성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또 뭐 빼먹고 왔었지 않았어요? 이거 게터 빼먹었네요. 그죠? 게터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세터는 넣진 않았습니다. 세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빌더로 세팅할 거기 때문에 세터는 필요가 없어요. 굳이 세터를 넣을 이유는 없겠죠. 자, 그래서 게터 아까 빼먹은 거 아까 다시 한번 추가해 드렸고요. 컨트롤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는 우리 일관성 있게 일단은 그냥 매핑 정보 지정할까요? 저희 뭐 API 서버라서 스타트 할 때 API 이렇게 요청했었잖아요. 그래서 유저에 관련된 것들은 유저지로 처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등록해놓고 쓰면은 매핑 메서드 만들 때 간결하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회원 가입부터 우리 처리할 것들을 간단하게 주석 처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회원 가입 처리 로직이 있어야 되겠고요. 회원 가입하고 나면은 내가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회원 조회할 수 있잖아요. 그죠? 회원 조회한다는 거는 내 정보 조회하는 게 마이 페이지잖아요. 그죠? 회원 처리, 조회 할 수 있는데 이거 마이 페이지죠. 그죠? 마이 페이지.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뭐 이름은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비밀번호는 변경하고 주소가 만약에 있다면 주소 변경하실 수 있겠죠. 지금 주소는 없지만 회원 정보 수정할 수 있겠죠. 마이 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회원 나중에 탈퇴됐습니다. 그럼 삭제해야 되겠죠. 그죠? 삭제 로직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회원 CRUD 기능 구현은 가능합니다. 근데 회원 같은 경우는 회원 정보 리스트를 뿌리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가끔은 있어요. 관리자 메뉴에서 의도적으로 회원 목록들 쭈르륵 해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목적으로는 쓸 수는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구현하면 될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는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만 기능 구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플한 구조예요. 자, 매스핑 메서드 회원가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회원가입 폼에서 등록해서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정보에는 회원가입 정보에는 비밀번호도 들어오고 뭐 주소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없지만 아이디가 들어오는데 URL 주소를 타고 들어오는 게 나아요? 숨어서 들어오는 게 나아요? 라고. 그죠? 그러려면 당연히 게터로 처리할 거냐고 메서드를 get으로 처리해요? 포스트로 처리해요? 그지? 포스트로 처리하겠죠. 물론 우리가 그거 몰라도 등록 처리할 때는 무조건 포스트 매핑으로 한다라고 단정 지으시면 되긴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매핑으로 매핑 정보는 포스트로 진행할 겁니다. 포스트 매핑 하나 만드시면 되겠고 메서드 이름은 저는 일관성 있게 create 회원 등록도 뭐 회원 이름 넣지 말고 유저 create 말고 그냥 등록 이렇게만 만들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미리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그저 경로 굳이 지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지정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들어온 데이터는 제이슨 데이터로 회원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당연히 DTO를 타고 등여야 되니까 이것도 설계는 해야 되겠다. 그죠? 회원 가입 폼 할 때 예상해보면 되겠죠? 예상하는 데이터들은 여기다가 등록할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이디는 자동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것도 하나만 설계할게요. 미안. 또 빼먹었네. 이거 아이디 그냥 아이디로 만들지 말고 실제 물리DB에서는 컬럼명 지정 가능하잖아요. 컬럼에 이거 하다 보니까 또 나왔네. 컬럼의 이름 지정 가능하잖아요. 물리 이름에다가 엔터티라고 넣기보다는 유저즈라고 간단하게 표기했고요. 그냥 아이디라고 넣지 말고 제가 아이디는 DB에 따라서 못 쓸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매핑해서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로 실제 물리 경로에서는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다시 DB 삭제하고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제가 반영 안 했었네요.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필요한 요소 있으면은 컬럼에다가 네임 속성에다가 이렇게 이름 지정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 이메일은 회원가입할 때 입력해야 되겠고,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되겠고, 이름도 입력해야 되겠죠. 날짜는 나머지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니까 입력받을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전달받을 내용들은 이메일, 패스워드, 이름은 전달을 받아야 되겠다. 프론트 단위에서 입력 폼을 그렇게 3개를 만들면 되겠죠. 물론 추가적으로 더 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3개를 입력받는 폼을 만들면 되겠죠. 그때 전달받은 DTO가 연결해주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DTO는 클래스로 만들어도 되고, 저희는 자바 16 이상에서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레코드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쵸? 이름은 요청, 등록 요청이니까 유저 등록이긴 한데, 뭐 크리에이트 쓰셔도 되고, 그냥 리퀘스트 라고 할게요. 그래서 리퀘스트 유저 리퀘스트라고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할 때 쓸 거예요. 유저 등록하기 위해서. 자, 레코드로 만들어도 되고 클래스로 만들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좀 더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레코드로 만들 겁니다. 여기는 레코드는 DTO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도메인이 DTO에다가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좀 나중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패턴이 DTO를 여러 개를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의 엔티티에다가 각각 구분해서 만들고 있는 패턴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분해가지고 여기다가 유저라고 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관련된 DTO들 모아놔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레코드는 사용규칙이 파라미터에다가 변수 이름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 복사해서 써야지. 자, 엔터티에 있는 필드명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하나 받아야 되고, 패스워드 받아야 되고, 이름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끝. 그죠? 따로 뭐 세팅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롬복이 적용이 안 되는 레코드입니다. 롬복 적용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나중에 프론트에서 적용할 때 JSON으로 넘어오는 이름, name and value잖아요. 그래서 name 값을 여기랑 매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일치되도록 세팅해서 넘어오시면은 자동으로 세팅이 돼서 넘어올 예정이고요. 그러면 회원가입 이후에 회원가입 정보를 한 번 더 리뷰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엔터티에다가 리턴, 그죠? 해당하는 회원 정보에 대한 것들을 어떤 가입된 날짜도 좀 보여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을 리스폰스 해줄 거니까 응답하는 리스폰스 객체 하나 만들어서 응답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뭘 응답해 줄 건지 회원 가입 이후에 응답할 게 있으면은 리스폰스 점 아이고야 뭐가 들어갔냐, 캐시가 들어갔네. 리스폰스 엔티티요. 엔티티 점 엔티티 미안해요. 에다가 리턴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지정해 줄 거라고요. 어떤 데이터를 리턴할지 미리 지금 결정해 버릴게요. 유저 리스폰스. 자, 유저 리스폰스도 여기는 리퀘스트처럼 레코드로 정의하셔도 됩니다. 레코드로 정의하셔도 됩니다. 만 제가 2가지 버전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혹시 그쵸 갔는데 자바 17 이상을 안 써. 자바 11을 써. 그러면 어차피 레코드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가지 버전을 하고 있는데 요청 들어오는 거는 제가 리퀘스트 레코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레코드가 편하긴 하죠.
근데 응답하는 객체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름만 정의해 놓고요. 마우스 올려서 똑같이 클래스를, 이번에는 클래스를 선택하고 들어갈 거고요. 앞서서 DTO 유저즈 만들어 놨으니까 유저에다가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내용은 똑같긴 합니다. 근데 회원 정보 표현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엔터티하고 비슷하죠. 뭐 그러니까 회원 가입 이후에 내가 표기할 것들, 화면에다가 어떤 정보를 표기해주면 좋을까? 자, 네가 입력한 게 이거야 라고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팝업으로 많이 뜨는데. 근데 그런 정보들을 넣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엔터티에 있는 정보 중에서 일부만 갖다가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대신에 그래서 요거 다 표기해 줄 거야. 복사. 그래서 엔터티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엔터티 정보는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해서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제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제가 복사해서 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건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메일, 아이디 뭐 상관없죠. 노출돼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내가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이디, 그 다음에 이메일, 패스워드 필요 없죠. 이거는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빼주시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일, 수정일 최초 가입하면 어차피 등록일이 수정일은 똑같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 등록일 요거 하나 정도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이후에 화면에다가 표기할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거 표기할 거라고요. 물론 파이널 객체로 선언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회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빌더로 나중에 세팅할 거고요. 미리 좀 만들어 놓고 갈게요. 빌더를 클래스 위에다가 바로 적용해도 되긴 하죠. 그러면 no 아규멘트는 없고 all 아규멘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빌더고 all 아규멘트 생성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럼 no 아규멘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JSON으로 변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빌더만 바로 적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게터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거 그 날짜 정보는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게 로컬 데이트 타임이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에다가 매핑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자로 변환해서 가져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타임셋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번에도 우리가 여기 보드에서 적용할 때 날짜 데이터나 이런 거 가져갈 때 보시면 세팅 정보를 일단은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이게 iOS 날짜 정보 세팅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할 때 그 날짜 표기할 때 UTC 존으로 표기하는 게 있고 ISO 그 타임존 표기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T라고 기본적인 방식이 요거이긴 한데, 패턴을 지정하면은 그 제이슨으로 포매팅 할 때 이렇게 이 날짜 패턴의 형식에 맞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시간 쓸 때 T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날짜만 처리 가능하고 시간만 처리하면 이것만 따로 분리해서 쓰시면 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써도 되고. 어쨌든 여기 있는 포매팅을 통해서 세팅을 하는 거를 일단은 기본으로 저는 취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포맷 될 때 이런 패턴으로 포매팅을 해서 넘어갈게요. 라고. 안 그러면 로컬 데이트 타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반응해봤지만 어떻게 넘어가냐면 배열 값으로 하나씩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배열 데이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세팅했습니다. 조금 피곤하겠지만 이건 복붙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응답하는 데이터에는 이렇게 반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제이슨으로
변경돼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정됐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를 통해서 한번 연속적으로 넣어볼게요. 자, 그럼 서비스도 만들어서 쓸 거고요. 물론 서비스도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지만 저희는 향후를 위해서 서비스 만드는 규칙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자, 서비스. 자, 여기 있는 것도 제가 private final 붙여서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 인터페이스 제가 아직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인터페이스부터 서비스에다가 매칭할 겁니다. 자, I 보라색 있다 그죠? 요놈 클릭해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패키지가 인터페이스 서비스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비스 인터페이스 만들어졌고요. 자, 구현 클래스는 얘를 상속하는 구현 클래스는 인풀에다가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인풀 패키지 클릭, 우클릭. 이번에는 그냥 탑다운 말고 자동으로 만들게요. 클래스로 만드시면 되겠고, 이름은 저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앞에다가 붙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다가 뭐 회사마다 이런 것들은 네이밍 규칙 등이 있으니까 잘 반영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놈 서비스는 얘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객체잖아요, 그죠? 서비스 어노테이션입니다 라고 해서 스프링 빈으로 등록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지금 임플리먼트 코드 통해서 방금 유저 서비스를 상속을 해야지 되는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 하시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클래스가 만들어졌네요. 인터페이스 복잡하지만 클래스 구조로 만들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물론 필수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네, 그냥 클래스만 만들어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파이널 필드에다가 뭐 해줘야 돼요? 네, 방금 서비스 빈을 자동으로 주입시켜 주시면 되겠다 그죠? 생성자 주입할 거기 때문에 제가 파인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required argument 생성자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롬벅에다 이용해서 requirement 생성자 만드시면은 그죠? 유저 서비스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 결국엔 이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높아심에 유징 필드 생성자 요게 필드로 이렇게 들어오는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라고 제가 만들자마자 얘가 듀플리케이트 됐다고 뜰 거예요, 그죠? 이미 만들어졌는데 또 만들었니 중복됐어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명시하지 마시고 required 넣어주시고 파이널 필드로 하시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죠? 생성자에는 네 오토와이드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동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불필요합니다. 생성자는 생략하시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때문에 요 필드래 생성자는 명시할 필요가 없고 롬벅 어노테이션으로 적용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거는 널이 아니고 아까 클래스 빈이 자동으로 주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내가 얘를 리턴을 하면 되겠다. 리턴 할 때는 그러면은 응답 코드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오케이 메서드에다 응답할게요. 바디 내용은 서비스 이 서비스를 시행해서 응답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esponse entity OK 해서 서비스에다가 등록 create라고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컨트롤러는 이런 역할들만 한다고요. 매핑 메서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응답해주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면 등록하는 로직들은 서비스에서 다 수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프롬프트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누구한테 넘겨줘요? 네, 서비스한테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서비스가 이 create 로직을 수행할 겁니다. 메서드 이름만 똑같이 맞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올려서 탑다운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리턴 타입은 아까 요런 자동으로 제네릭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서 이게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포트도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물음표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낫습니다. 해당하는 계층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본인 회사에서는 물음표로 처리합니다 하면은 물음표로 쭉 연결해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적용하는 방식들은 말씀드렸잖아요. 레이어드 아키텍처 기준이기 때문에 컨트롤러 계층에서는 컨트롤러가 담당하는 걸 합시다 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서비스 계층에서는 서비스 계층에서 담당하는 것들을 합시다 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클래스명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응답하는 객체는 이거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어쨌든 그런 레이어드 아키텍처 기준으로 작업하지 않는다면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물음표해서 넘어가면은 코딩은 더 훨씬 더 간결할 거예요. 빠르게 코딩하고 싶으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이 뜰 거예요. 어디요? 그쵸. 추상 메서드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쵸. 여기 있는 구현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구현 클래스는 당연히 오버라이드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액박이 뜨고 있습니다. 액박 뜨고 있는 클래스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서 add on implement 쓰시면은 자동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형식은 오버라이드 구현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코딩 칠 일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SPS든 인텔리제이도 마찬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익숙한 거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DB에다가 여기 있는 정보 갖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DB에다가 넣어줄 거면은 누가 필요하니? 네, 레포지토리가 필요해요. 왜요? 내 유저 엔티티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만 세팅하면 되는 거잖아요. DB로 직접 들어갈 필요가 없고, JPA 같은 경우는 DB로 직접 접근할 필요가 없고, 레포지토리를 이용해서 엔터티를 세팅하면 끝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세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레포지토리는 어디니? 이거 레포지토리 이름 이미 제가 네이밍 할 때 요 이름 다음에다가 레포지토리 이름 붙여놨거든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자동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치 레포지토리 패키지 가가지고 쓰시면 되긴 하죠. 그래서 엔터 치시고 이거 레포지토리 라고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빈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널 필드로 만들어주고, 네, 앞에서와 동일하게 required 아기멘트 생성자를 럼버그로 구성해서 만들어 놓으면 자동 DI 주입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프링이 자동으로 주입해주고 스프링 주입 DI가 해주고 있습니다. DI가 해준대. 그렇죠? 이게 자동 생성자 주입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긴 합니다. 세이브 끝 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리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엔터티가 아닌데 내가 세이브 JPA 레포지토리에서 세이브 메서드는 무조건 누구를 통해서만요? 엔터티를 요구하고 있네요. 또는 엔터티를 상속받은 엔터티로 지정된 T타입으로 지정된 레포지토리에다가 우리 엔터티 지정해 왔잖아요. 그래서 엔터티 기준으로 상속받은 놈들 대상만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엔터티가 돌아는 되겠죠. 최대 엔터티가. 그런데 얘는 엔터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놈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티 객체로 바꿔주던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예 패턴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DTO잖아요, 이거. 물론, 레코드지만, 레코드 내부에다가 to entity 라고 메서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return 타입으로 엔터티 객체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해줘야 돼요.
변환 코드는 여기다가 레퍼지토리 DTO에다가 만들어서 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들어갈 게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엔터티가 리턴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엔터티는 어떻게 만들어요? 뉴에서 만들어요? 아니요. 엔터티는 여기다가 빌더 패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빌더 패턴으로 간단하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건 아니고요. 그죠? 패턴이니까 빌더 필드로 통해서 객체를 만드세요 라는 게 빌더 패턴이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내부 스태틱 이너 클래스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패턴이 빌더 패턴이에요. 자, 여기다가는 그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세팅되지 않는 널널널널로 세팅이 됐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정보들은 자동으로 아이디 자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날짜 정보도 자동으로 세팅해 주니까 누구만 이메일과 패스워드 이름만 세팅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 빌더에서는 필드 이름이 그대로 메서드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메일이요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메일은 여기 있는 필드에서 넘어오는 요놈 적용할 거고요.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필드가 그대로 매핑해서 넘어가면 되겠고, 네임은 네임을 이렇게 매핑해주는 매핑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매핑 메서드잖아요, 그죠? 레코드에 전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누구로 여기 있는 메서드가 실행하면은 유저 엔티티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핑이 돼서 넘어갑니다. 근데 얘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어디 갔지? 서비스 디폴트 서비스에서는 저장만 해주시면은 되겠네요. 그죠? 뭐가 미스매치냐? 야, 뭐 안 했니? 뭐가 미스매치란 얘기니? 유저 엔티티 맞고요. 네, 맞고요. to 엔터티. 리턴 타입이 미스매치구나. 그죠? 리턴 타입이 세이브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장을 해주고 난 다음에 네, 뭘 해주고 있냐면은 세이브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 이후에 엔터티 상속하고 있는 정보들을 리턴해주고 있는데 이게 미스매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디다가 다시 변환해줘야 돼요. 그럼 이원에 일단은 제가 코드 한 줄로 써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일단 오류나지 않도록 이렇게 놓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티를 저장하면은 기본적으로 요거 기본 JPA 메서드 쿼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터티 정보를 쓰고 있잖아요. 리턴도 엔터티로 리턴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엔터티로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저장한 결과를 다시 엔터티 객체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절트를 내가 리턴할게요 라고 하니까 얘가 미스매치입니다 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엔티티는 저희가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프론트로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정보들,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외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페이지에다가 표기할 것만 내가 선택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라놓은 게 아까 누구요? 유저 누구요? 리스폰스라는 DTO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세팅해서 갈 겁니다. 여기다가 세팅할 거니까 네, 리스폰스 객체 안에다가 제가 이거 만들 거예요. from 일단요. 자, from인데 form이라고 했네. from entity에다가 이렇게 엔티티 객체를 이렇게 넘겨줄게. 슝.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나요? 네, 리스폰스 이렇게 제가 썼다는 얘기는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객체를 안 만들고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스테이틱 메서드를 만들겠다라는 뜻이라고요. 클래스 멤버 중에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거는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하잖아요. 객체 만들지 마시고요.
다이렉트로 접근하세요. 이 기본 문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스태틱이 자동으로 붙죠. 네, 스태틱 필드를 만들겠다. 스태틱 필드란다. 스태틱 메서드를 자동으로 만들겠다. 이 메서드를 자동으로 만들겠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응답하는 객체는 요구에 있는 리스폰스로 응답해 드릴 겁니다. 라고 했고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도 제가 빌더를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빌더가 없어도 세팅은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저 그냥 빌더로 만들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더를 이용해서 내부 메서드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누구 아이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id 필요하네요. 네, id는 어디서? 여기는 resul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엔터티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터티에서 가져갈 거니까 엔터티 그래서 아까 엔터티에서 데이터 읽어올 때 쓸 수 있는 겟터를 미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엔터티에 있는 get id를 이용해 가지고 id 세팅해 주고요. 이메일은요, 네, 이메일도 세팅해 주죠. 엔터티에 있는 get 이메일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 이름도 세팅. 네, 엔터티에 있는 이름 세팅해 줄게요. 엔터티 get 이름 해주시면 되겠고, 길면 또 내려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create as였잖아요. 그죠? 등록일, 네, 회원 가입일이죠. 이거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아까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세이브 안 해서 그러고요. 저장하면은 이제 등록하는 거 다 됐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냐면 여기 세이브할 때 요 시점. 저장할 때는 리퀘스트 엔터티로 합니다. 그러면 얘가 엔터티 객체로 변환해 주잖아요. 여기서 누락된 게 누구냐면 여기는 비밀번호. 그죠?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밀번호는 암호 처리하셔야 돼요. 암호화 처리요. 암호화 처리하려면 보안 적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시큐리티에서는 그죠, 스프링 부트에서 시큐리티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암호화 처리할게요. 설명 길어지니까 생략할게요. 자, 암호화 처리하려면 시큐리티 적용하시면 되겠죠. 물론 시큐리티 세팅 안 해도 되긴 합니다만, 패스워드 인코더를 만들려면은 시큐리티가 필요해요. 스프링 IO에 오셔가지고 스프링 IO 사이트 오셔서 프로젝트 위에 메뉴에서 시큐리티 항목 들어오시면 되긴 하겠고, 그죠? 눌러서 일단 최신 걸로 DOC 살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서블릿 기반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다루진 않을 겁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관련된 것들만 적용할 건데요. 인증하는 작업이잖아요. 회원 가입하는 것들은. 그래서 인증 처리할 때 네, 유저네임 패스워드 방식으로 인증을 처리할 거니까, 물론 아키텍처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그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거 리딩이고요. 패스워드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패스워드 스토리지 처리하는 방식 중에 네, 여러 가지가 인메모리, JDBC, 유저 디테일즈 이렇게 쭈루룩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패스워드 인코더가 항목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 인코더가 뭐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했더니 또 여기다가 안 해주지. 이렇게 들어왔더니 기본적으로 부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인코더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여기는 비크립트 인코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미 안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요거는 암호화나 이런 것들 회원 가입할 때는 암호화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1초 정도 걸리는 암호화 세팅을 권장합니다라고, 권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권장하는 거 쓰시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이 1초가 된다는 건 아니고, 16 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1초는 아니고, 서버 환경에 따라 달라요. 어떤 서버에서 처리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실제로 이제 서버 세팅할 때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디폴트로 선언할 거예요. 일단은요. 뭐 AWS 서버 같은 경우는 보통 13강도, 14강도가 한 1초 정도 걸리는 정도의 서버 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이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비크리트 인코드는 이런 식으로 빈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얘를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죠. 인코딩은 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컨피그를 따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컨피그는 나중에 제가 시큐리티 적용할 때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임시로 자 패키지 정보 다 닫아주시면은 어디 있냐면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좀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물론 컨피그가 있긴 하죠. 웹 컨피그도 있고 거기다 하시면 되긴 합니다. 네, 그냥 저 여기다가 만들게요. 메인 어플리케이션 아래에다가 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빈 누구야? 패스워드 인코더 만들 겁니다. 근데 패스워드 인코더를 이렇게 패스워드 인코더입니다 라고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복사를 예를 들어서 그렇고 빈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메서드 빈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 내 컨피규레이션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죠. 자 근데 뭐가 안 떠요? 임포트 정보가 안 뜨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시면 됩니다. 임포트가 안 떠요. 안 뜨는 이유는 이제 패스워드 인코더를 적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시큐리티는 라이브러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요소잖아요. 스프링 시큐리티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 빌드 그레이드 내부에다가 시큐리티 모듈이 포함이 안 돼 있네요. 라고 그죠? 그럼 시큐리티 간단하죠 여러분들. 시큐리티 할 때 네 시큐리티만 일단은 포함시키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테스트에도 적용하시면 되니까 물론 저는 그냥 찾긴 했는데 시큐리티 모듈이 포함이 돼야 돼요. 방금 DOC 가서 살펴봤었잖아요. 시큐리티 모듈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있는 거 커먼 아키텍처나 처음 시작할 때 컨피그레이션 보이시잖아요. 그죠? 자바 컨피그레이션 보이실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빈 등록하는 것들 가이드가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시큐리티 모듈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야 이거 빌드 그레이드 그죠?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가이드가 여기 통합이 있겠다 그죠? 인테그레이션에서 보시면은 스프링 MVC에서는 이거 할 때 포함 주셔야 돼요 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XML로 나와 있고 쭉 보시면 가이드는 쭉 나중에 잘 읽어보는 습관들을 들여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쪽에 지금 제가 못 찾았네.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스타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security라고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드 그레이드, 우클릭, 그레이드, 리플레시 해가지고 모듈 포함시켜 주시도록 하고요. 모듈이 잘, 야, 오탄 했니? 시큐리티가 버전이 있구나. 우리 6 버전이기 때문에 버전 정보 같이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놨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도 시큐리티 모듈 여기 보일 거예요. 보이면은 이거 보고 할까요? 게링 스타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트 스타터에서 그냥 시큐리티 넣어주면 되는데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큐리티 버전 정보가 위쪽에다가 상단에 표기가 따로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 관리하는 그 시큐리티 관리하는 버전 관리하는 놈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넣었잖아요. 버전 관리하는 놈이 따로 있어서 부트에서는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시큐리티 봄 6점 현재 4.5잖아요. 요거 같이 포함해 주셔야 되네요. 그래서 임포트 같이 포함해 주셔야 되네요. 애초에 프로젝트 만들 때 미리 세팅하고 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시큐리티 적용 안 하고 난 다음에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수동으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주고 있는 것 뿐이죠. 그쵸?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큐리티 보험 넣어주시도록 합니다 라는 얘기. 물론 저 아래다가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로딩이 버전 관리가 여기가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은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긴 아이고 에코 떴고요. 이거 일단 잠깐 닫아두도록 할게요. 클로즈. 제일 쉬운 게 요놈입니다. 일단 저장해놓고 닫아 놓을게요. 자, 우클릭 뉴 스타터에 가가지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팅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넥스트 들어가 버리고 여기서 시큐리티 검색하시면 여기 스프링 시큐리티라고 보이잖아요. 그죠? 시큐리티 세팅 하고선 저 시큐리티 하나밖에 세팅 안 눌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다. 그쵸? 시큐리티 설정할 때 부트에 시큐리티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아까 위에다가 버전 관리 관련된 게 이게 바뀌었나봐. 어쨌든 시큐리티 테스트랑 요거랑 두 개 넣어주시면 되겠고 버전 관리 옵션이 안 들어와졌네? 원래 들어오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이대로 세팅해 줄게요. 똑같이. 그래서 시큐리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같이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거까지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거 지금 제가 자바 버전 다 세팅 안 해서 그런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 클로즈, 딜리트. 너무 심플하게 만들었나? 뉴 스타터. 똑같은 빌드 버전으로 그냥 세팅 한번 해볼게요. 자, 넥스트. 시큐리티 그 다음에 웹만 써볼게요. 웹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만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졌을 거고 빌드 그레이드 살펴볼게요. 안 넣어도 되네요. 매니지먼트 따로 안 넣어도 되네. 근데 아니 근데 예전에는 이게 그 시큐리티 버전이 6니 5니 이게 적용되는 게 구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큐리티 체크하는 게 보통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추가가 됐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확인해 보고 이게 좀 달라졌네요. 그죠? 메이븐봄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아까 요거였었잖아요. 집어넣었던 게 요거 그냥 빼버릴게요. 없어도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이드가 자꾸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요소이긴 하니까 넣어주시면 되겠고 테스트 할 때도 시큐리티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라서 이건 어차피 선택적이긴 한데 이것도 일단은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테스트에서도 같이 시큐리티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레이드 리플래시. 야 그러면 오류가 안 나야지. 일단은 이 오류네요. 어차피 미안한데 여기 있는 건 임포트만 해주시면 되는데 임포트를 안 해서 오류가 난 거니까 요거 임포트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크리트 임포트 이거 new 써주셔야 되냐 안 써서 그래요. new 빈 생성해 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저기까지만 확인하고선 제가 안 했네요. 와 이게 바뀌었구나. 그전에는 이게 그 시큐리티 버전 뒤에다가 U5 이렇게 넣었거든요. 미안해. 그거 아니다. 다른 거다. 타임리프 할 때 타임리프 버전이었구나. 다른 거랑 헷갈렸네요. 그래서 이것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이거 이름 모르겠어요 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 가능하니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맸네. 그래서 시큐리티만 이렇게 테스트 버전 여기다가 반응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아까 안 넣어줘도 되네요. 부분. 네, 그리고 아까 임포트 하기서 빈 여기다가 임시로 만들어놨다라는 얘기고요. 시간 다 됐네. 그 다음에 아까 서비스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채워서 넣을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회원 등록 처리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시큐리티 인코딩이 가능하니까 아까 서비스 빈이잖아요. 서비스에서 인코딩 빈 어디다 만들어놨냐면 일단은 여기다 만들었다고요. 패스워드 인코더 등록해놨으니까 네, 요거 여기 당연히 똑같이 private final로 빈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거를 네, 매개 변수로 넘겨주시고 실제로 인코딩은 여기서 하시는 거니까 그죠? 여기다가 패스워드 인코더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회원가입에만 필요한 요소예요. 다른 데서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인코더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패스워드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인코더야 인코딩해서 패스워드를 인코딩한 결과값을 네 엔터티에다가 세팅해 주세요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기 편하라고 제가 내려서 쓸게요. 이메일이 또 들어왔네. 이름인데 그지? 아까 이것도 세팅 잘못했구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름 네임은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이름 세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대신에 패스워드는 그냥 세팅하지 않고 인코딩 빈을 이용해 가지고 패스워드 인코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코딩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인코더는 지금 현재 네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빈 등록할 때는 네 아까 여기 메인 어플리케이션에다 일단 임시로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비크리티 인코드 적용했고 기본 디폴트 강도는 10강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이 이제 10강도로 반영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비밀번호는 암호화돼서 들어갈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 회원가입 테스트 나머지 정보들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